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 리소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강조를 했을 텐데, 이제 파이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핵심 단어가 FHIR 중에서 R이거든요. R이 리소시즈를 뜻하는데, 그래서 결국 파이어에서 핵심은 결국 리소스고, 파이어의 본질은 리소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를 데피니션으로 정의한 게 리소스 타입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파이어 리소스랑 결국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레고 인형의 비유를 다시 또 레고 모델의 비유를 다시 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의료 정보가 문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포트일 수도 있고 뭐 이벤트나 룰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의료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거에 필요한 단위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단위 정보가 결국은 레고 블럭의 기본 블럭들인 건데 그것들이 페이션트일 수도 있고 인카운터일 수도 있고 다이어그노스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단위 블럭들을 정의해 놓은 거를 리소스라고 하고 정확히는 이제 그 데피니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리소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부를 때는 리소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리소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HL7 홈페이지에 가면은 파이어 리소스들이 이제 쫙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의 목록이 보통 나와 있고요. 이게 한 버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십몇 년 벌써 역사가 되다 보니까 버전별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뭐 크게 핵심적인 것들은 당연히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추가되거나 줄어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분류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뭐 페이션트라든가 펄슨, 프랙티셔너,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 기본들을 베이스 리소스라고 분류를 해놨고 엘러지, 옵저베이션, 뭐 다이그노스틱 리포트, 메디케이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임상에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클리니컬로 분류를 해놨고 그다음에 뭐 파이낸셜도 있고 한 5가지 정도 분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파이 홈페이지에 가서 탭을 눌러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시면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리소스가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딱 봐서는 다 외우기도 당연히 어렵고 사실 저도 다 모릅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150개나 되다 보니까 맨날 쓰는 것들은 또 아는데 또 새로 생긴 거는 모르고 없어진 거는 또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전체를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분류법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분류하는 법들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은 전체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어 리소스를 만들 때 설계 철학이 있는데 이게 80대 20 원칙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80대 20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많이 씁니다. 어디서 사진 나왔냐면 그 원조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가? 1900년대 초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대요. 그분이 만든 통계 분포가 이 파레토 분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뭐 흔히 알고 있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들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뭐 로그 노말 분포, 뭐 포화송 분포, 뭐 학교 다닐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통계 시간에 많이 분포 공부하느냐고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와이블 분포, 그다음에 뭐 지수 분포, 파레토 분포는 그러니까 그런 보통 이제 분포들은 익스포넨셜의 베리에이션이거든요. 근데 파레토 분포는 파워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인데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부유하려면은 이런 파레토 디스트리뷰션 계열을 몇 함수 분포라고도 하고요.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는데 얘네의 특징은 그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두껍거나 깁니다. 꼬리가 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뭐 중미 분포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통계 얘기는 그만하고 돌아가자면
80대 20의 원칙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리얼 월드에서 보이는 많은 현상들은 이런 정규분포나 로그노말 분포도 많이 보이지만은 80대 20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80%의 부는 20%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뭐 서글프죠. 왜냐하면 제가 20%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게 또 심해져가지고 80대 20도 아니고 무슨 95대 5 분포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파이어는 그러면 80대 20 원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이전에 LT7 표준의 역사를 설명할 때 뭔가 표준이 전체 복잡한 의료 정보를 다 100% 표현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예시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V3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80대 20의 원칙은 뭐냐면 현존 IT 시스템이 요구하는 데이터 엘레멘트 중에서 한 80% 정도는 이 기본 리소스로 다 커버를 하고 근데 한 20% 정도는 워낙 예외적인 거니까 이것까지 다 해주지 말고 그거는 그냥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사람이 익스텐션이라는 걸 통해서 유연하게 그냥 네가 알아서 잘 구현해 봐라고 두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바이오 리소스가 구현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 타입은 무엇이냐? 하나의 리소스 타입은 의료 정보를 리소스 타입으로 정의하고 구현한 것이고요. 하나의 리소스 타입 자체는 또 구조화된 여러 데이터 항목, 즉 엘레멘트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 엘레멘트들은 이런 속성 같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각각의 리소스 타입은 URL 형태의 고유 식별자를 갖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타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니까 성숙도, 다른 말로 이제 버전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소스 타입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 있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페이션트, 프랙티셔너, 얼거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좋은 리소스 타입의 예입니다. 그러면 리소스 타입이 아닌 건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젠더는 너무 작습니다. 리소스 타입이 되기에는 페이션트 정도가 돼 적당하고 젠더는 페이션트 리소스의 한 엘레멘트 정도면 보통 적당하겠죠. 예를 들면 너무 큰 것도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더 이건 너무 크죠. 예. 이것도 리소스가 되기 어렵고요. 블러드 프레셔다 좀 너무 협소해요. 왜냐하면 블러드 프레셔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보이기는 한데 옵저베이션의 한 종류일 뿐이고 옵저베이션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의미가 너무 협소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소스 타입으로 적당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게 너무 작으니까 리소스 타입으로 쓰기에 좀 그렇다 했던 것들이 또뭐 쓰다 보니까 인정해 주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쓰다 보니까 이거 리소스 타입 하나로 쓰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쪼갭시다라고 해가지고 쪼개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메디케이션 쪽이 그렇게 해서 소수의 리소스 타입을 쓰다 보니까 더 쪼개서 쓰는 게 좋겠구나 해서 쪼개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리소스 타입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고유한 URL에 의해서 식별이 됩니다.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컴퓨터가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휴먼 리더블,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리 인터프리터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유의 URL을 여러분의 이제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 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를 딱 치시면은 어디서든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API, HTTP를 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 자체가 리소스 타입에 대한 정보 자체가 HTTP 리퀘스트를 썼을 때 뭐 XML이든지 JSON 형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블록 종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록 종류가 많으면 뭐 좋기는 하겠죠. 근데 너무 많으면 일단 그 생산하는 생산 업체들도 비용이 많이 들고 쓰는 사람도 내가 일일이 딱딱 맞는 100% 맞는 그 블록을 찾기에도 어렵잖아요. 블록 종류가 막 1000가지쯤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중간은 없긴 한데 중간 어디쯤이 될 거거든요. 이 중간 어디쯤이 지금 기준으로 파이오로 보면은 네, R5 버전 기준으로 150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0개쯤 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막한 거예요. 150개 중에서 내가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깜깜하고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제 파이어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봤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리소스들을 써보고 이런 예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라고 친절하게 미리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HL7 파이어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도 이런 예제들이 잘 만들어진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파이어 버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버전 업그레이드가 돼서 현 시점에서 5.0이 나왔습니다. 작년 3월 달 정도에 나왔고요. 큰 버전 업데이트는 당연히 숫자가 이제 인티저로 늘어납니다. 버전 1이 있었고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뭐 5.1이 될 수도 있고 5.2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버전을 다 알면 너무 어렵고요. 피곤하고요. 5.0 전에는 4.0도 사실 썼지만 4.3이 사실 많이 쓰였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려두시면 되고요. 너무 예전 버전은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최신 버전을 쓰면은 문제는 뭐냐면 최신 버전을 썼을 때 최신 버전을 쓰는 다른 시스템이랑 같이 이게 인터페이스가 돼야지 서로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파이어는 나 혼자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파이어로 뭔가 정보를 보내고 받을 때 상대편도 이제 같은 이제 말을 써야 되는 그 호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최신 버전을 쓰는 게 가장 보통 좋습니다. 네, 물론 최신 버전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좋지만 적당한 최신 버전이 현 시점에서는 4.0이나 4.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파이어는 원래 파이어 이름이 파이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소개를 잠깐 드렸었죠. 네, Resources for Health라고 하는 그런 정보 모델이었고요. 201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버전 5까지 나왔는데 그 버전별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DSTU 1일 때는 총 파이어 리소스의 숫자가 49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지금은 R5에서 거의 150개 정도로 거의 3배가 늘어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없어진 리소스도 있기는 합니다. 써봤더니 주로 이제 새로 뭔가 추가를 했는데 그게 약간 트렌디한 그런 서브젝트여가지고 실제로 뭐 도입을 해놨더니 모델을 쓰지도 않더라. 그럼 이거는 뭐 없앱시다. 이런 리소스들은 없어졌고요. 1과 5를 비교를 해봤을 때 공통 리소스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리소스 타입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페이션트, 엘러지, 메디케이션, 업저베이션, 오거나이제이션, 다이거노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공통 리소스들이고요. 어, 그에 반면에 R5 정도 새로운 리소스 타입이 되면은 별로 뭔지 잘 모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이테이션이다. 이거는 리서치 쪽에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포뮬러리 아이렘, 인벤터리 아이렘, 인벤터리 리포트, 그 다음에 뭐 뉴트리션 인테이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프로덕션 데피니션 아마 제약 쪽에서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리소스 타입들이 새로 이제 들어온 건데 뭐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겠지만 앞으로 잘 쓰일 수도 있고 뭐 한두 번 정도 1, 2년 정도 이렇게 써봤더니 잘 안 쓰더라. 그래서 리타이어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포인트는 파이어 리소스가 항상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가고 또 진화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소스의 구조와 속성이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파이어를 좀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실제로 코딩 같은 거를 파이어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개념적인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한번 그냥 파이어가 이렇게 설계되었구나라는 그런 개념, 그런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파이어 리소스를 지금 보이는 이 트리 다이어그램처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좀 해보신 분들은 딱 그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어떤 객체나 클래스의 상속 구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딱 맞아요. 베이스 리소스가 가장 앱스트랙트된 그런 모델입니다. 자바로 따지자면 뭐 인터페이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앤세스터죠.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좀 더 구체화된 이런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베이스 리소스로부터 도메인 리소스가 나오고, 도메인 리소스로부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페이션트 인카운터, 이런 이제 실제 쓰는 리소스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 제일 이제 조상에 해당하는 베이스 리소스는 뭐냐? 말 그대로 정말 최상위 리소스 타입입니다. 진짜 기본 항목 4개밖에 없어요. 기본 항목 4개는 ID, 메타, 그다음에 implicit rules, 마지막으로 랭귀지입니다. 어떤 파이어 리소스든지 간에 이 기본 4가지는 무조건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조상님이고 다 여기서부터 갈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공통 인자는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베이스 리소스의 엘레멘트로 로지컬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파이어 인스턴스의 고유 아이디예요.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부여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불투명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디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아이디를 보고 외부 시스템은 내부 구조를 알거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만 있으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요청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웹 서비스나 레스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외부 시스템과 내부를 분리하는 이런 어떤 정보학적인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구조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익숙하실 텐데 다 그대로 여기서도 따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지컬 아이디는 뭐 대소문자로 구분한 최대 6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지고요. 하나의 리소스 인스턴스의 위치는 서버 베이스 주소, 리소스 타입 플러스 로지컬 아이디로 조합한 앱솔루트 UI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TTP 테스트 파이어 org 그다음에 슬래시 REST 슬래시 patient 123이라고 하면은 테스트 파이어 org라고 하는 서버에 가서 환자 정보를 요청을 하는데 그 환자의 아이디는 123입니다.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게 이제 REST의 장점인데 파이어 서버도 대체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베이스 리소스의 속성 중에서 이제 세 번째는 임플리시트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리소스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명시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자면 진짜 한이 없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파이어 프로파일링이랑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를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베이스 리소스 속성으로 메타 중에서 버전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리소스 인스턴스의 버전 아이디고요. 정확히는 이제 리소스 타입의 버전이 아닙니다. 헷갈리시기가 쉬운데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재훈이라는 환자의 정보가 파이어 서버에 저장돼 있어요. 그럼 처음 저장할 때는 버전 아이디가 1입니다. 근데 거기다 뭔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뭐 생년월일을 바꿨다. 그건 좀 그렇구나. 주소를 바꿨다 칩시다. 그러면 버전 아이디가 2가 됩니다. 뭘 또 바꿨어요. 그럼 버전 아이디가 3이 되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인스턴스 아이디인데 그게 얼마나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뭐 그런 걸 알려주는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메타.source라고 하는 속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파이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가
예를 들면은 그 소스 시스템을 가리키는 URL이고요. URL을 따라서 가다 보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 서버일 수도 있고, 뭐 도큐먼트,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등등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중요한데 meta.profi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리소스 아이디, 이 아이디가 가르치는 리소스 인스턴스가 어떤 프로파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근데 프로파일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서 딱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프로파일을 따로 또 공부하고 와가지고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모든 파일은 사실 아니긴 한데 메타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는 곳이 있어서 해당 리소스의 프로파일 정보를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알고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프로파일 임플리먼테이션에 관한 강의에서 따로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속성은 이제 security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요. 이제 해당 리소스가 얼마나 엄격한 보안 등급을 매겨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한국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큐리티가 특히 더 요구되는 의료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신건강 관련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유전병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뭐 레어 디시즈 같은 정보, 그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유명인사 관련 정보도 따로 이제 보안 등급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새벽 3시에 이제 응급실에 왔어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가십에 되게 딱 좋죠.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운동선수, 굉장히 유명한 뭐 야구선수, 뭐 축구선수, 메시가 우리 병원에 왔는데 뭔가 수술을 받았어요. 엄청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왔을까? 어디를 다쳤어? 메시 괜찮을까? 이게 정보가 그냥 궁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보가 바깥으로 뭔가 누출이 되었을 때 그 선수의 몸값이나 뭐 광고 같은 거 스폰서도 할 텐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인사 관련 정보들은 좀 따로 네, 이렇게 코딩을 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파이어베이스 리소스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플래그들도 있습니다. 플래그는 각 데이터 항목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정보인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must support라는 게 있습니다. 이 must support는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파이어 리소스의 핵심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must support는 true 아니면 false거든요. 이게 만약에 true면은 해당 항목의 값이 meaningful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must support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무조건 그 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이 보통 나오는데,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거는 카디널리티라고 해요. 카디널리티는 혹시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공부를 해보셨겠죠. 카디널리티가 0이면 값이 없다. 아니면 0에서 1이면은 값이 하나 있거나 없다. 뭐 0에서 맨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5개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머스트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값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없는 경우에 그게 왜 없는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와 그거의 차이가 좀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널리티보다는 훨씬 좀 넓고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US Core Fire Implementation Guide이거든요. 여기에 머스 서포트는 중간에 이제 플래그 컬럼에 보시면은 요 네모난 빨간 박스, 요 S로 되어 있는 것 항목들은 다 머스트 서포트입니다. 머스트 서포트는 예를 들면 이거는 US 코어 페이션트인데요. 페이션트도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뭐 다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머스트 서포트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름, 그 다음에 이름 중에서도 성이랑 그 다음에
네, 이름, 서픽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붙는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은 패밀리 네임이랑 그다음에 기본 네임 두 개는 무조건 이제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생년월일 반드시 서포트가 돼야 되지만 이 사람의 생사 여부는 서포트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어 프로파일을 이렇게 봤었을 때 이 프로파일의 진짜 핵심 항목들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면 먼저 머스트 서포트 리스트만 추려서 보는 게 가장 이제 빠른 길입니다.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플래그도 있습니다. 모디파이어라는 개념은 여기 파이어에서 처음 이제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클리니컬 엘레멘트 모델이나 뭐 ASM 모델 같은 거에서도 이미 썼던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모디파이 하다라는 영어의 뜻은 뭔가 변경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 변경했냐면은 모디파이어가 yes, true인 경우에는 어떤 항목의 해석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무슨 예가 있을까요?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의 스테터스가 어, 모디파이어로 되어 있고요. 모디파이어가 yes인데 그러면은 이 진단이 지금 잠정적인 건지 아니면은 진단을 이미 내렸는데 어, 캔슬을 시켜버린 건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냥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에 따라서 그 진단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진단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단이 정확하게 난 건지 아니면은 진단이 아예 없던 게 돼버리는 건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모디파이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베리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파이어 리소스 항목이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쓰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예는 페이션트 컨택 오거나이제이션이라 가지고 이 페이션트의 연락처인 오거나이제이션이 인베리언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룰이 있어요. 룰 잘 안 보이는데 잘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이름이 존재하든가 아니면 전화번호가 존재하든가 아니면 주소가 존재하든가 아니면 소속 기관이 존재하든가 즉 넷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더, 세 개씩 있는 건 상관없지만 넷 중에 하나도 없으면은 이 파이어 데이터 항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밸리데이션을 해봤을 때 에러가 그냥 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인베리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래그라고 하는 서머리라고 하는 플래그도 있습니다. 이 서머리가 서포트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파이어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리소스의 일부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대량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을 할 때 이 서머리를 쓰면은 이제 컴퓨팅 자원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커넥션 밴드위스의 처리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스 리소스였고요. 이제 리소스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뭐 하루를 그냥 다 잡아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어의 기본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필요한 리소스를 찾아서 쓰는 능력이 결국 생기게 됩니다. 뭐랑 얘 비슷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든 뭐 자바스크립트든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다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찾아서 그 안에 내용을 보고 뭐 그다음에 더큐멘트를 보고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듯이 리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소스를 다 쓸 필요도 없고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지만 어떤 리소스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베이스 리소스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고 하나 정도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이 도메인 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00 몇 가지 정도의 리소스들은 결국 다 이 도메인 리소스에 있는데 도메인 리소스는 뭐냐면 한마디로 내용이 있는 리소스는 죄다 도메인 리소스에 들어갑니다. 그럼 도메인 리소스가 아닌 건 뭐가 있냐? 번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리소스를 포함하는 컨테이너 리소스라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내용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차이 정도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약을 하자면 파이어 리소스는 의료 정보를 의미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정의한 것이고요. 80대 20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기본 리소스 타입으로 헬스케어 IT 시스템의 데이터 엘리먼트 리ኳ이어먼트를 한 80%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유연하게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파이어 및 리소스 타입은 버전 정보가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현재 파이어 전체 리소스 버전은 R5이고 리소스 타입의 수는 158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가 진짜 파이어의 핵심이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요 정도 이제 계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파이어 리소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어 리소스 처음 이해하는 게 파이어 배울 때 굉장히 이제 재미없고 지루한 과정인데 이 다음 강의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직관적으로 더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잘 참으시고 다음 영상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